브라이튼하고 뉴캐슬 경기입니다. 스코어는 3대1로 브라이튼이 승리를 거뒀고, 이전 경기 사실 패배하면서 연승 흐름은 끊겼지만 시즌 초반에 좀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브라이튼하고 최근 강팀하고의 연전으로 인해서 좀 연패에 빠져있는 뉴캐슬의 대결이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냐 아니면 좋지 않은 흐름을 끊어갈 수 있냐에 좀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경기였어요. 전반 초반에 뉴캐슬의 전방 압박이 좀 강도 높게 좀 들어갔고, 뭐 그걸로 인해서 좀 흐름을 가져오는 시도가 사실 눈에 띄는 모습이었어요. 특히 이삭 선수가 약간 돌파하고 슈팅까지 때리는 이 과정들이 좀 굉장히 날카로웠고,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었고, 브라이튼은 사실 이전 경기랑은 좀 다르게 약간 공격적인 것보다는 약간 수비적으로 약간 상대가 어쨌든 뉴캐슬이라는 좀 최근에 이제 강한 팀으로 뭔가 바뀐 뭔가 그런 팀이기 때문에 약간 수비적으로 나오는 흐름이었고, 약간 수비 쪽에 좀 힘을 주고 역습 형태로 공격을 이어가는 그런 전술이었어요. 근데 역습의 속도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느껴졌고, 뉴캐슬이 약간 초반에 뭔가 초반에 좀 공격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느낌들이 이후에는 좀 무뎌진 느낌이 좀 들었어요. 전반 한 중반쯤 가면서 약간 좀 무뎌진 느낌이 들었고, 브라이튼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역습 위주로 뭔가 공격을 이어가면서 역습 속도가 상당히 좀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고, 특히 미토마의 뭔가 돌파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어요. 근데 사실 돌파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뭔가 마무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료들을 좀 활용하고 뭔가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고 유슈팅도 내고 이랬으면 더 좋았겠다 싶었는데, 뭔가 약간 욕심이 좀 과하다라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았고, 슈팅은 한 세네 차례 정도 나왔는데 슈팅이 전부 다 수비하고 있는 수비수 등이나 발이나 이런 벽에다 대고 그냥 막 약간 좀 약간 어거지로 약간 때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나와서 뭔가 좋은 흐름이 뭔가 좀 뚝뚝 끊기는 상황이 좀 이어졌어요. 근데 27분에 이제 첫 골이 나왔는데 전반전에 이 골은 뭔가 이렇게 동료 선수와의 연계로 좀 만들어낸 느낌보다는 퍼거슨 선수의 뭔가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느낌이 좀 강한 슛이었고, 좀 멋진 슈팅으로 좀 골장면이 나왔는데, 사실 이 장면에서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뉴캐슬 입장에서 뭔가 수비가 되게 아쉬운 느낌이 보였어요. 왜냐면 퍼거슨한테 공이 투입되는 과정에서도 그랬고, 이전에 볼을 뺏기는 이 상황에서 뭔가 수비로 이제 전환해서 돌아서는 상황이었는데, 퍼거슨 앞쪽에 수비가 3명이나 있었거든요. 근데 약간 좌우에 있던 2명의 수비수는 본인의 그 마크하는 수비수를 찾아가려고 약간 양쪽으로 펼쳐지는 약간 느낌이었고, 가운데서 이제 퍼거슨을 맡아줘야 되는 선수는 약간 뒷걸음질 치면서 약간 슈팅을 내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바람에 그냥 슈팅 찬스를 내줘버려서 거기서 이제 골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좀 뉴캐슬의 수비가 이 상황에서는 좀 많이 아쉬웠다. 물론 퍼거슨 선수의 뭔가 슈팅이나 그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골 때리는 마지막 슈팅까지 굉장히 좋은 장면이긴 했지만 좀 뉴캐슬의 수비가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느껴졌고, 이후에 전반 마무리까지는 경기 흐름이 서로 이제 좀 공방전이 계속 이어졌지만 사실 별다른 찬스는 없이 전반전은 마무리가 됐어요.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후반전 초반도 전반전하고 마찬가지로 좀 지고 있는 뉴캐슬 입장에서 좀 밀어붙이는 공격적으로 좀 밀어붙이는 양상으로 경기 흐름을 좀 이어갔는데 그 흐름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. 오래 가지 못했고, 브라이튼의 역습하고 공격이 조금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전방에 압박하는 느낌이 뉴캐슬도 사실 전방 압박을 하고 브라이튼도 전방하는 압박을 하는 느낌이었는데, 약간 좀 뉴캐슬의 전방 압박은 실질적으로 압박은 하지만 볼을 뺏어내거나 뭔가 역습의 찬스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별로 보이지 않았고, 반대로 브라이튼은 압박을 통해서 뭔가 볼을 뺏어내고 뭔가 역습 찬스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뉴캐슬보다는 좀 더 좋은 느낌이었어요. 단 사실 브라이튼도 전반에 미토마 선수에 앞서 얘기했던 그런 뭔가 동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뭔가 결정적인 찬스까지 만들어내지 못하는, 그러니까 유효슈팅까지 못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들처럼 후반에도 사실 공을 뺏어내고 역습까지는 굉장히 좋았지만 마무리를 뭔가 제대로 짓지 못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. 뭔가 유효슈팅도 많이 나오지 못했고, 뭐 찬스를 과정은 만들었지만 결정적으로 뭔가
좀 결정적인 찬스는 좀 못 만들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. 57분쯤 이제 뉴캐슬 선수들이 이제 3명을 교체를 하면서 변화를 사실 꽤 했는데 이게 이제 후반부까지 가면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이 교체가 이제 큰 효과는 사실 개인적으로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이 교체하는 상황에서 토날리를 교체를 했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뉴캐슬이 전반전에 유효슈팅이 제로였거든요. 0이었어요. 뭐 그럴 정도로 뭔가 결정적으로 뭔가 공격적으로 만들어내는 흐름이 좀 적었는데 뭔가 토날리 선수를 거기서 뺀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. 물론 토날리가 전반전에도 그렇게 뭐 많은 움직임이 보이진 않았지만 어쨌든 뉴캐슬 내에서 선수 구성을 봤을 때 뭔가 공격적으로 뭔가 풀어줄 수 있고 뭔가 킬패스나 이런 것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토날리라고 생각했는데 토날리 선수를 좀 교체한 건 좀 많이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65분에 이제 퍼거슨의 골 장면이 나왔는데 이 장면도 사실은 개인 능력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어요. 개인적으로 뭔가 퍼거슨의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골이었지만 첫 골하고 좀 유사하게 뉴캐슬 수비가 좀 많이 아쉬운 상황이었어요. 왜냐면 골 에리어 중앙 쪽에서 이제 퍼거슨이 골을 잡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 보통 수비가 앞쪽으로 달려들면서 약간 슈팅 각을 막는다든지 그러니까 볼을 뺏으려는 움직임보다는 이렇게 각도를 막고 이런 움직임이 보여야 되는데 좀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약간 뒤로 뭔가 물러서는 느낌에서 공간을 내주면서 슈팅 찬스를 내줘서 골이 나온 상황이었고 70분에 나오는 골은 사실 이제 수비 벽을 맞고 들어간 부분이라 물론 뉴캐슬 입장에서는 좀 불운한 상황이긴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수비가 좀 아쉬웠던 게 이건 볼 에리어 안쪽에서 이제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. 안쪽에서 약간 밀집된 상황인데 뭔가 수비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달려들거나 뭔가 적극적으로 압박을 했으면 아예 슈팅까지 내주지 않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뭔가 슈팅을 내주면서 그게 수비 발에 맞고 들어간 상황이라 전반적으로 브라이튼의 세 골 다 사실 포그슨 선수가 만들어낸 골이었는데 뉴캐슬의 수비도 많이 좀 아쉬웠다. 이후의 흐름은 이제 브라이튼 교체를 통해서 이제 체력 안배랑 좀 약간 잠그는 느낌이었고 뉴캐슬은 좀 공격이 좀 날카로움이 좀 여전히 좀 안 보이는 상황이 쭉 이어지는 상황에 어쨌든 그나마 좀 위안을 삼는 건 이제 후반 추가 시간 때 윌슨이 이제 칼럼 윌슨이 골을 넣으면서 만회골이 나왔다는 거 그나마 좀 그게 그래도 이제 다음 경기 흐름에 있어서 뭔가 영패를 하는 것보다는 골을 넣고 경기를 마무리 지은 거는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고 뉴캐슬은 뭔가 좀 공격적으로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경기였어요. 뭔가 뭐 수비의 아쉬움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공격적으로 뭔가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결정적인 장면이 별로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뭔가 공격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. 뭐 반대로 브라이트는 이번 경기 퍼거슨 선수 해트트릭에 나오면서 굉장히 어린 선수로 알고 있는데 뭔가 잘만 만들어지고 키워지면 뭐 요즘 공격수가 되게 귀한 상황인데 좋은 공격수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퍼거슨의 뭔가 그런 슈팅이나 골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.